아버지, 2억만 빌려주세요. 제발요. 너희는 내가 얼마나 있는 줄 알고 2억이나 빌려달라는 거냐? 아버님, 저희 정말 어려워요. 제발이요. 이런 괘씸한 것들, 너희들 나를 뭐라고 부르니?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식충이! 내가 식충이였어!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내 집 팔아 15억 만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라며? 나가! 너희 둘 다 나를 이용하려 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햇살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성호는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성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재무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답게 성호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둘러보고 점심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동네 이장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호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장미꽃도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붉게, 여름이면 더 진하게 피어나는 장미를 보며 성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장미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성호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장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형님,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담 너머로 이장 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5의 만수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성호는 허리를 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성호가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가장 먼저 친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찍 일어나니 할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요새 형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그러죠. 저녁 때 들를게요. 만수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성호는 다시 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요한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가끔씩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가족 생각이 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성호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에게는 아들 김준혁이 있었습니다. 35의 준혁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들의 결혼 비용을 전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전세금까지 아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성호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가진 저축의 상당 부분을 아들의 결혼 준비에 썼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33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똑똑하고 야망이 강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지연은 성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연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연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연은 성호에게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지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성우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을 걸어도 지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자기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 요즘 뭐 하세요? 지연이 물으면 성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밭 좀 메고. 아, 그러시구나. 지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무심히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 준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마저도 지연이 재촉하면 일찍 일어나 떠나곤 했습니다. 성우는 아들이 결혼해서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지연이가 약속이 있대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성우는 아들 부부를 배웅하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지연은 몇 젓가락 먹고는 배부르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준혁도 서둘러 먹고는 지연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막걸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막걸리가 끝내줍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초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성우는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요새 아들 며느리는 잘 지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럭저럭요. 바쁘게 사니까. 형님은 참 복 받으셨어요. 아들도 잘 컸고 며느리도 없고. 성우는 대답 대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수는 성우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막걸리를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성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서운했지만 찾아와서도 무관심한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다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성우는 오늘도 잡초를 뽑고 물을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추석을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아들 부부가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왔고 지연이 즐겨 먹는다고 했던 과일도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성우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갈비를 재우고 상추를 씻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으면서 성우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어서 들어와.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성우는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만스러운 기색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지연 씨, 목마르지? 시원한 음료수 줄까? 아, 괜찮아요. 물만 주세요. 성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지연은 물을 받아들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준혁은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성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준혁아, 회사 일은 어때? 네, 그럭저럭요.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고 지연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부엌에서 갈비를 굽고 반찬을 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우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밥 먹자. 오늘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 구웠어. 아, 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우는 준혁의 그릇에 갈비를 담아주었습니다. 지연은 상추 몇 장을 집어들고는 휴대폰을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성우는 지연이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놓지 않는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지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한 채로 말입니다. 성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에 떠 있는 메시지 알림. 발신자 이름은 언니였지만 성우가 본 것은 그 아래 작은 글씨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화면에 보였습니다. 오늘도 식충이랑 밥 먹어야 돼? 진짜 피곤해 죽겠어. 유산만 챙기고 나오고 싶다. 성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식충이. 그 단어가 성우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우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식충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유산을 챙기고 싶다는 말까지 말입니다. 아, 죄송해요. 핸드폰이 미끄러졌네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갈비를 먹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식충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먹어라.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식충이, 식충이, 식충이. 그리고 유산. 성우는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준혁은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성우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성우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손끝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식충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연은 준혁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지연이가 약속이 있대요. 그래, 벌써? 네,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성우는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지연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성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성우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그릇들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충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며느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돈만 대주는 존재, 밥이나 얻어먹는 벌레. 성우는 자신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그 글자들. 식충이, 유산.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며느리가 순간적으로 한 말일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름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연이 자신의 연락처를 정말로 식충이로 저장해 놓았다면 어떡하죠?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밭일을 하면서도 만수와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성우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형님, 요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뭔가 걱정 있으면 말해요. 속에 담아두면 병돼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식충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비참했습니다. 성우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충이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나? 성우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식충이라니. 성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 지연이 보낸 그 메시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우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윈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텃밭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에는 대기업 재직 시절의 서류들과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먼지가 쌓인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성우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툼한 검은색 파일이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 성우가 평생 모아온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성우는 책상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계산했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 일찍부터 투자했던 강남 부동산, 꾸준히 모아온 주식, 그리고 각종 예금과 적금. 모두 합치면 3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성우는 놀라운 금액을 확인하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돈으로 노후를 함께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성우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파일을 덮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조금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열쇠는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저녁 때 만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막걸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 안주가 끝내줍니다. 아내가 김치전을 부쳤어요.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며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수는 성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영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솔직히 말해서 요새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은데 가족 때문에 그래요. 만수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말씀이시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며칠 전에 마을 슈퍼에 갔다가 며느리분을 봤는데요. 지연이를요? 네. 슈퍼 주인 김 사장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땅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더래요.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사장님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캐묻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형님,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성우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수 씨, 그게 사실은요. 성우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만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식충이라는 호칭,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만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만수는 분노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들한테라도 말씀하셔야죠.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이한테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아들이 지연이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것 같아요. 만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제가 요새 이상한 소문도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사요? 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며느리분이 보험 상담을 받았대요. 사망보험이랑 상속세 관련해서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우의 등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망보험.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성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님,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고 심지어 만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만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 제 생각엔 형님이 재산을 다른 곳에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부를 하시든 재단을 만드시든요. 그게 형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는 만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성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식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말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이 재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이었습니다. 대기업 재직 시절 알게 된 변호사였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 누구시죠? 김성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성우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변호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목록, 기부 계획,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성우의 손끝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성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성우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충이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할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성우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우는 서울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성우는 접수대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우 씨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성우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성우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입니까? 한 5년 됐나요? 그때 퇴직하고 나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커피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냈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하셨는데.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식충이라고 불린 일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보험 설계사를 만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며느리분이 형님의 재산을 조사하고 보험까지 알아보고 있다면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려고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형님, 그럼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성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예금 증명서를 보며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이게 전부 형님 재산이십니까? 네, 평생 모은 겁니다. 300억 원이 넘는군요.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제 생각에는 재단을 설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우 장학재단 같은 이름으로요.
그렇게 하면 형님의 뜻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세금 문제도 해결됩니다. 장학재단이요? 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드시는 겁니다. 형님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성우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의미 있게 쓰인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한 달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아드님께는 말씀하실 건가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게 끝난 후에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며느리분이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 장학금 지급 기준 등을 하나씩 정했습니다. 성우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처럼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우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노인이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다음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지연이가 아버지 뵙고 싶대요. 성우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언제 올 거야? 토요일 점심때 갈게요. 알겠다.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신을 보고 싶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분명 무슨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성우는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 씨, 나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들 부부가 온대요. 그래요? 갑자기요? 네. 지연이가 나를 보고 싶대요. 형님, 조심하세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성우는 속으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밝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지연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집이 정말 깨끗하시네요. 혼자 사시는데 대단하세요. 준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성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찬을 권하고 물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지연의 변한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성우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지연은 준혁을 쳐다보며 눈짓했습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해서요. 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함께 살자고. 성우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면 좋잖아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정성껏 모실게요. 요양원보다 가족이 모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성우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여기서 혼자 사는 게 편해. 지연의 얼굴에 잠깐 실망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변호사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고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성우가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준혁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성우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혁과 지연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네. 제가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고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전세금 대출도 만기가 다가오는데 갱신이 안 될 것 같아요. 성우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억 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2억 원. 성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식충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2억 원이라. 지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꼭 갚을게요. 1년만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성우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준혁과 지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도 있으시고 그동안 모으신 돈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지연이 눈빛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님께서 좀 여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우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돈이 좀 있긴 해. 하지만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너는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성호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나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혁아, 너는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성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호는 며칠 전 지연의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오늘도 식충이랑 밥 먹어야 돼? 진짜 피곤해 죽겠어. 유산만 챙기고 나오고 싶다. 준혁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식충이.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부르더구나. 밥이나 얻어먹는 벌레라는 뜻이지. 지연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 유산을 챙기고 싶다는 말도 순간적인 거였나? 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지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준혁아. 네. 성호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를 버릴 생각이었잖아.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며칠 전 지연이랑 통화한 내용은 뭐였어? 내 집을 팔아서 15억을 만들고 주식 계좌를 정리한다는 얘기 말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변명하지 마. 너희 둘 다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아들은 나를 배신했어. 준혁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이미 늦었어.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돈 이야기 꺼내지 마. 나는 너희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아버지, 나가. 성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과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준혁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호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재단 설립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기자 한 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최 기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최 기자는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으로 사회부 기자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최 기자는 성호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성호 씨시죠? 김 변호사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기자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최 기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대략적인 상황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일,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은 일, 며느리에게 식충이라고 불렸던 순간 유산을 노리는 계획을 알게 된 일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 기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이야기를 마치자 최 기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요. 힘들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최 기자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거군요. 네. 300억 원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아드님께는 말씀하셨나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알려줄 생각입니다. 미리 알리면 방해할 것 같아서요. 최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이 이야기를 기사로 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식충이라는 표현이나 며느리와의 갈등 같은 부분이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노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의 휴대폰 사진이나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 화면 사진,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내용, 마을 사람들의 증언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 기자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최 기자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나도 최 기자님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이 일은 제대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기사가 나가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겁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사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성우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만수를 만났습니다. 만수는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성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기자를 만나셨다고요? 네. 최 기자라는 분인데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더라고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래요.
형님, 그런데 기사가 나가면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성우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해야 해요. 재단 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언제쯤 완료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날 재단 설립 기념식도 할 예정이에요.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은 못할 결정이에요. 저라면 그냥 참고 살았을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성우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성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좋은 곳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형님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장학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성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했던 대로 했어요. 우리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됐어요. 그날 오후 최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기사 완성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릴 예정이에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식충이라 불린 아버지의 300억 통 큰 기부. 어떻습니까?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식충이. 그 단어를 다시 듣는 것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일 아침이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우는 서재로 가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일, 아들을 사랑했던 마음, 하지만 배신당한 아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성우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받아들고 일면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성우의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식충이라 불린 아버지의 300억 통 큰 기부. 성우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사는 성우의 삶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며느리에게 식충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일, 유산을 노리는 계획을 알게 된 일, 그리고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기사를 다 읽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지인들, 마을 사람들,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우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문에 나온 기사가 정말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회사에 나가요? 응, 정말이야. 300억을 전부 기부하셨다고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아버지, 그 돈은 저희 돈이기도 하잖아요. 성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쓴 거야. 너희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리고 그건 내 돈이지 너희 돈이 아니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를 이렇게 망신시키시는 거예요? 넌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나를 식충이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둔 아들 말이야. 그리고 나를 배신하려고 했던 아들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준혁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이미 늦었어, 준혁아. 재단 설립도 끝났고 모든 재산은 이미 이전됐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아버지. 성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점심때쯤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신문 봤어요.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도 기사가 퍼지고 있고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래요. 그래요? 네. 사람들 반응이 대단합니다. 형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예요. 다들 형님이 정말 용기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 고마워요. 그동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요. 만수 씨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형님, 오늘 저녁에 재단 설립 기념식이 있다고 하셨죠? 네, 호텔에서 작은 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만수 씨도 오실 거죠? 물론이죠. 제가 형님 옆을 지킬게요. 저녁 6시, 성우는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비한 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장학재단 관계자들, 교육 관련 인사들, 그리고 최 기자를 비롯한 여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우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무시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식충이라고 불렸습니다. 밥이나 얻어먹는 벌레라는 뜻이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우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재산을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처럼 평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쓰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성우는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아드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연락은 왔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며느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성우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준혁과 지연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성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연도 뒤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방법이 있대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모든 절차가 끝났어.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우는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분노했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허무함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나를 식충이라고 부를 때, 유산을 노릴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아버님, 성우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만수가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소리쳤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 오늘 정말 긴 하루였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당당하셨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우를 응원했습니다. 식충이 아버지라는 별명은 이제 존경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우를 용기 있는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우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우는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장학생 선발 회의에 참석하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습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성우에게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장학생을 만났습니다. 19살의 대학생 이민준이었습니다.
민주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했습니다. 성호는 민준의 서류를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민준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앉아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민준의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고 했죠? 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거든요. 성호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진심 어린 마음 말입니다. 민준 씨, 장학금은 학기당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단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성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거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식충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혁과 지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연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월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사과하러 가자. 제대로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우릴 용서할까? 그래도 가봐야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 두 사람은 다음 날 성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성호는 서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재단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준혁과 지연은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의 지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면회를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준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주 후 준혁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성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준혁아, 잘 지내고 있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평생을 너를 위해 살았어.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것이 가장 아팠다. 며느리가 나를 식충이라고 부른 것보다 내가 그것을 방치한 것이 더 아팠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아버지니까. 다만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상처는 너무 깊어. 너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너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준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성우는 재단 일에 몰두했습니다. 매달 장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우는 장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장학생들은 성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성우는 그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식충이라 불리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우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만수를 보았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성우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모은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우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식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우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설립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충이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성우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우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성우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그 빛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성우는 누구의 식충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당한 김성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